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좀 간만에 테슬라.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오늘 표정이 더 좀 그냥 더 좋게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나요? 아닌가. 같은 사진인데 네. 네, 오늘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번에 이제 부장님이 좀 전해주셨던 게 네. 그 국무장관이랑 좀 설전이 있었나요? 그렇죠. 지난주 국방장관? 금요일 날 네, 네, 그런 국무장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국무장관의 손을 좀 들어주는 네, 모습이었는데 트럼프가 쭉 이러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국무부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힘을 실어주니까 맞아요. 바로 이제 머스크가 조금 깨갱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전문용어로 우쭈쭈. 그렇죠. 네. 당근과 채찍을 네. 잘 쓰고 있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발언들을 좀 트루스 소셜에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모험을 네. 감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치켜 세워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보이콧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좌파들이라고 좀 극단적인 좌파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뭐 위대한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불법적으로 공모를 해서 보이콧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일 좀 이런 테슬라에 대한 지지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 네. 테슬라 구매하러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걸 어제 이제 주중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기사를. 그래서 테슬라 괜찮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다시 한번 올렸던 모습이고요. 아하. 그리고 둘이 또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테슬라 애기도 일론 머스크 애기도 테슬라 깜짝 놀랐네요. 네. 일론 머스크 애기를 이렇게 또 아들하고 셋이, 같이 또 왔군요. 쓰리샷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고요. 일론 네. 머스크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생산량 관련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역시나 또 트럼프를 띄워줘야 됐죠.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의 이 정책 굉장히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향후 2년 안에 생산량 2배로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좀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우선은 이런 가이던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계란값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란값이 뭐 좀 내려갔다, 또 이자율도 내려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네. 좀 더 다른 것들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언급들도 좀 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저기 네. 채팅창에 한대현님이 처음 오셨어요. 키아입니다. 오. 아침에 이렇게 방송해 주지 않았으면 네. 다른 거 보지 말고 잠이나 자.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달해 네. 드리고 있으니까요. 푹 주무시고 네. 또 저희랑 같이 시장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죠. 제가 전해드렸는데 테슬라에서 현재 공장 중축 네. 추가 신설을 준비 중이다. 휴스턴에. 네. 약간의 좀 흐름이 계속 일맥상통한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다가 이후에 주가 흐름에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우선은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25%에서 추가적인 관세 25% 더 부과해서 50%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네. 저 기사 보고 나서 네. 제가 한숨을 저도 아마 자기 전에 이 기사를 좀 보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은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잤는데 말이 또 뒤집혔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50% 관세 부과의 이야기를 했나라고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네. 우선은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받도록 허용이 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캐나다가 지금 전기 사용을 협상 카드랑 또 위협으로 좀 사용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한테 위협을 삶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뭐 네. 야비하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큰 재정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캐나다 측에서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할증료 25%를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 관세 25% 부과를 해서 50% 부과할 거고 3월 12일에 시행될 거다라고 강하게 좀 발언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캐나다 측에서도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강하게 반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영향 그리고 미국에게는 최대의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강한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어제 좀 전해드린 이 포드 총리죠. 네. 온타리오주의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뭐 온타리오주의 트럼프라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워낙 캐나다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안 좋기 좋으니까. 때문에 굉장히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성향적으로 또 이제 그런 배경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요. 네네. 사업가 출신 집안에서 좀 출발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할증료 부과하겠다 이야기했던 이 포드 총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냥 딱 외모가 풍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같은 풍인가요? 세잖아요. 일단. 그렇죠. 강하죠. 네. 그리고 사실 앞서 어제도 좀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뭐 트리도 총리라던가 그동안에 이런 총리들이 내놓았던 발언보다도 강력하게 내놨거든요. 네. 주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 살펴보면은 네. 이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 25% 할증료를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릭 그 재무장관이죠. 네. 상무장관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백악관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앞서서 좀 이제 증시 전해주시면서 확정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백악관 측에서도 이 트럼프가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25%로 예정대로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이 부분 계획을 우선은 철회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4월 2일에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또 그쵸. 이야기를 했고 또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는 부분을 한 달가량 유예를 하면서 네. 4월 2일이 데드라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캐나다가 미국에게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다. 뭐 250%에서 390%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철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크게 부과할 것이다. 아하.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하는 모습이죠. 캐나다가 또 오늘 일단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후에 또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격 있던데 다들 파이터들이네라고 센텀 독주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또 포드 총리까지 다들 좀 발언들이 굉장히 세죠. 네. 근데 사실 아무래도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가기도 해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범인류 차원에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같이 잘 살자 이게 안 같이 되고 잘 있잖아요. 살자야 되는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네가 필요해. 너의 희생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되게 안타깝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지율 같은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자국의 이익에 좀 강력한 발언들을 내놔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좀 이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캐나다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잠시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지 또 반영될지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